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 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의 일선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서의 팀장, 작업반장, 조장 등이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는데요. 실제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서인 인사, 회계, 기획 등의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복무관리, 복지 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부서, 전기과나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도 생산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리감독자 선정 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관리감독자를 두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1항 2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업무는 옆에 표와 같은데요.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자는 프레스, 목재 가공용 기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 20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각종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 압축기를 가동하거나 곤돌라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와 같이 18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교육, 채용식 교육 등과 달리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만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실제 급박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50인 이상을 요하는 것과 달리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기본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다음 년도에 한정하여 정기교육 시간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무재해 사업장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6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8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특정 사업장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과 잘 맞지 않다거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번거우시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의 비중을 확장해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자 교육은 16시간을 연속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을 교육하여 연간 16시간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아닌 해당 연도가 바뀔 때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근로자 정기교육과 비교할 때 정기교육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산활동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고려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 또는 관행적인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안전 작업 방법과 이에 대한 지도 요령, 작업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간혹 관리감독자 교육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교육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과 관련된 정기 교육으로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제29조 2항을 근거로 조항으로 하여 신기교육과 보수교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 대상별로 교육시간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관리자분들께서는 교육이수에 유의념하시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용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